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박진영의 찐터뷰 좀 더 찐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영상 매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튜버, 또 영상 크리에이터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상 크리에이터 유튜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으로 직접 가는 과학 유튜버 지식인민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명은 이민환입니다. 네, 과학 유튜버를 모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과학 유튜버가 됐는지, 그리고 과학 유튜버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과학 유튜버 하면은 또 돈 이야기도, 수익 이야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돈을 벌고 사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 하면 또 앞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이 유튜버 꾸민 친구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무슨 행사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무작정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나가면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유튜버 오늘 이민환 씨, 지식인 민환이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최근에 19만 2천 명을 돌파한 구독자 네. 과학 유튜버고요. 특이한 점은 과학과 관련된 주제에 있는 그 현장으로 직접 갑니다. 연구소든 대학교든 아니면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든 현장으로 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그에 대한 것들을 유튜브 형식을 맞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이외에 과학과 관련된 걸 가지고 학생들이나 성인 대상으로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토크쇼.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보셨던 것 중에서 좀 기억에 남거나 특이했던 곳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엄청 많은데 네. 하나는 어제였죠. 녹화일 기준 어제. 네.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자면 미국도 하지 못한 것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촬영을 해왔는데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그거를 찍었던 그 다누리가 개발되는 현장을 예전에 갔다 온 적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또 콘텐츠를 만들었고 조회수도 엄청 잘 나왔고 네.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관계자 외출입 금지 구역을 제가 들어가서 촬영을 했었고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는 현장으로 직접 가다 보니까 대학 연구소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재밌었던 것은 주한미국 대사관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연구소들 가서 또 취재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좀 즐겁고 그랬습니다. 예.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현장이라는 부분을 찾아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다. 또 아무나 못 들어간 곳에 들어간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또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꿈이 유튜버입니다. 뭐 영상 크리에이터입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행사장이라든지 네. 강의 같은 거 갔을 때 학생분들이 많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하고 싶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도 할 말이 많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유튜버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사실 프리랜서, 자기 사업의 하나인 거죠, 결국에는. 네. 혼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영상을 잘 만들어서 조회수가 잘 나오면 돈을 많이 벌고 또 조회수 잘 나오고 인기가 많아지면 그것과 파생되어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네. 또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결국에는 그냥 새로운 프리랜서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도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TV에도 가끔 소개는 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할 때는 다 혼자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저는 시작을 한다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할까? 요거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안 먹힙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유튜브에 잘 된 것만 봐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쌓아오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유튜버인지에 대한 걸 쌓아오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막 퇴사하고 유튜브 시작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
전에 천천히 준비해와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네.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해나가야 나중에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유튜버를 꿈꾸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전업 유튜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네.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때는 저는 학부생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실험 열심히 하고 했는데 본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아, 그 연구실 안에 과학 장비들이 많고 그렇죠. 그런 걸 딴짓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교수님 몰래. 그거를 영상으로 찍고 실험도 막 하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또 유튜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 저는 별 생각 없이 이런 실험하니까 재밌어서 영상 업로드를 하고 또 댓글이 막 달리니까 이런 건 뭐 소통도 하고 실험을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점 잘 되어 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원이 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대학원 원서와 뭐 취업 원서를 냈는데 취업 원서가 먼저 붙었어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대학원 갈 필요 있나 해가지고 회사로 갔고 회사를 갔는데 네. 열심히 다니다가 네. 유튜브도 계속했죠. 아, 하면서. 네, 네. 동시에 계속 했는데 이때도 전업할 생각 없었어요. 유튜브는 불안하고 물론 수입 나오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직을 하려고 퇴사를 했어요. 네. 이직 준비를 하는데 한 달 정도 하는데 유튜브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네 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더 키워보자 해서 유튜브만 하다가 이제 취업 준비는 안 하게 됐고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죠. 전업 유튜버가 된 거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그 영상을 찍고 조금씩 쌓아갔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체는 과학 유튜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과학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재밌어서 과학 실험하고 이런 게 재밌어서 올리고 또 연구를 계속 하는 걸 하고 있었다 보니까 네. 뭐 궁금한 것들이 호기심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찾아가는 과정도 영상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영화 보다가 헐크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 네. 브루스 배너 박사가 그렇죠. 갑자기 네. 옷이 찢어지면서 옷이 찢어지는데 바지는 안 찢어져요. 팬티하고. 항상 그거 남아 왜안 있으니까. 왜 그렇지? 이런 거 찾아보고 네. 뭐 그런 게 많았죠. 네. 뭐 우주는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라는 게 있는데 음. 옛날에는 수성 금성 위치에서 태양을 탐사를 했었거든요. 너무 아하. 뜨거워서. 네. 근데 이번에 파커 솔라 프로브는 태양을 완전 근접해서 관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갑자기? 이런 것들 찾아가면서 막 나사 연구원들의 인터뷰 자료 찾고 네. 설계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그걸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강의도 하고 캠프도 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장에서 만나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문은 뭐 합니까? 돈 얼마나 버나요? 그럼 저희도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돈은 네. 그게 뭐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갈 필요 없이. 정확한 액수를 말하긴 그렇지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유튜버 중에 정말 성공해서 정말 크게 된 사람은 극소수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뛰어들고 실망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면. 물론 시작은 쉽습니다. 유튜브. 시작은 쉬우나 쉽다고 해서 성공도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똑같이 연예인과 비슷한 그런 인기를 얻어야 그만큼 유명해지는 건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엄청 잘생기고 아니면 몸이 좋고 노래를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렇게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도. 그래서 유튜브는 내가 잘하는 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터집니다. 네,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해가다 보면 그럼 그때 가서 때가 오면 본인도 유명해지고 할 수 있으니까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든요. 예. 힘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뭐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빨리 접하기 시작하기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영상 크리에이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옛날엔 저희는 TV만 보면서 네네. 연예인들 보면서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콘서트 가끔 보고, 나오니까. 네, 가수도 우와 네. 나도 가수하고 싶어 멋있어 하는데
그게 유튜브로 오면서 아이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저희가 TV 볼 때랑 똑같은 거죠. 애들은 유튜브. 근데 유튜브인데 동네 형 같은 분들이, 동네 누나 같은 분들이 막 저렇게 막 떠들어대고 뭐 재밌는 거 하고 실험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하는데 유명하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도 유튜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맡고 있는 유튜버, 과학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요즘에 유튜브 장르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오락도 있고 먹방도 있고 당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 유튜버가 굉장히 좀 늘어났어요. 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네. 과학도 재밌네? 라는 게 좀 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기심, 궁금한 거를 찾을 때도 과학적으로 해석하니까 딱딱 들어맞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예전에 저희나 학생들이나 과학 이런 거 하면은 입시였어요, 다들. 공부. 네, 공부. 막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것들. 네.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야. 맞춰야 되고. 근데 저희가 하는 유튜브는 가르치지 않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될까? 저런 거는 왜 저렇게 될까? 그리고 지금 막 이슈가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과학 유튜버가 인기가 많아진 것도 있고 또 자료 검색하기가 좀 많이 쉬워졌어요. 특히 천문학, 우주 이런 쪽은 물론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지만 네. 유튜버로서 이야기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주 쪽은 막 미생물, 암세포 막 이런 것보다는 지구가 어떻게 됐고 뭐 수성, 금성이 어떻게 됐고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고 신기한 게 많으니까 최근에 늘어나는 과학 유튜버들도 네. 우주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반면에 전문가분들이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과학 유튜버와 좀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좀 더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거나 네. 아니면 저도 실험 같은 이야기를 나오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초전도체 이런 실험 관련해서도 저는 미생물 쪽 아니면 곰팡이 이런 쪽 실험이었지만 그래도 실험하는 그 환경은 그래도 연구실 좀 비슷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험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실험을 해봤던 사람들은 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뭐 현상들을 이야기해 주겠지만 그런 차이점은 좀 있다. 과학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로서도 과학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물론 이전에도 학교 다닐 때 특허 논문 이런 거 몇 개 쓰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낸 거는 유튜버로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할 때 제가 현장으로 많이 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현장으로 갔을 때랑 똑같은 주제로 현장을 갔을 때랑 그냥 앉아서 일반적인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처럼 했을 때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반응도 그리고 실제 설문도 해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그 시청자들의 그 인게이지먼트라 해야 되나요? 그 참여도가 높은가를 봤을 때 현장을 직접 가는 게 월등히 높았다.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놓고 비교하는 걸로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럼 논문을 쓰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는 있으셨어요?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네. 주변에 지인이 네. 지인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엄청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자주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과학 쪽이니까. 네.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네들이 논문을 쓰니까 발표하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 관련해서 같이 한번 쓰시죠 해가지고 많이 협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우연히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하지만 논문이 나왔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가셔서 네. 누리호 3호 발사도 또 생중계를 하셨는데 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현장은 좀 다르더라.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현장에서의 참여도,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의 참여도도 훨씬 더 높고 네. 실제로 이번에 발사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일단은 현장의 묘미는 돌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장에 갔는데 그날 발사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하루 미뤄졌죠. 네. 지금 애가 탔는데 네. 일단 너무 멀잖아요. 인천이면 또 몰라도. 근데 공원 가는데 돌아오고 갈 수도 없고 맞아요. 하루 더 있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똑같이 왔어요. 그날 왔던 분들. 와서 결국엔 발사하는 장면을 봤을 때 이 감격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키운 자식 같은 느낌. 내가 키운 뭐 애완동물 같은 느낌. 막 엄청 열심히 뭔가 하고 있고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많은 걸 들었거든요. 어떤 연구진들이 어떤 그 수리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런 거 듣다가 결국엔 성공을 해서 발사를 하는 걸 보면 감각이 몰려온다. 근데 그런 과정들 다 찍어 놓으면 영상으로 공개했을 때
시청자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적게나마. 네. 만약에 그냥 서울에서 그냥 집에서 영상,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약간 뉴스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뭐 감격하는 소리, 감격하는 목소리들, 네. 이런 것들 듣다 보면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것에서도 그 약간 불기둥이라고 할까요? 그 네. 느낌이 다른데 또 실제로 보면 어떨까? 또 소리 자체도 또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발사됐을 때 약간 진동이 있습니다. 구구구구 하다가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멀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붕 합니다. 네. 이건 소닉 붐이라고 그 마하 돌파했을 때 나는 소리인데 음속을 돌파했을 때 그게 그대로 들리거든요. 꽝 하면서. 그럴 때 전율이 느껴지죠. 이거는 근데 방송에서는 아마 느끼기 힘들 거예요. 이 소리. 네. 기운은. 그거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거는 살짝 허무한 것도 있어요. 방송에서는 좋은 카메라로 끝까지 잡아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올라갈 때까지 계속 보여주고. 보이는데 네. 현장에서 보면은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붕 하면서 그냥 슉 올라가요. 미사일 날아가듯이. 뭐 로켓이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여운이 남고 와 저런 거대한 물체가 날아가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감격스러운 게 더 많죠. 본인께서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수개월간 준비했던 콘텐츠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한 건 아니지만 천천히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다누리에 대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달 궤도 탐사선 처음 발사하던 때부터 그 1년이 지날 때까지 왜냐하면 다누리가 가는 동안 좀 오래 걸렸거든요. 6개월 정도군요. 6개월 정도 가는데 그 과정 동안 계속 항공우주연구원이랑 그 통화를 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보들을 받고 또 제가 항우연 가서 직접 인터뷰도 하면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다누리가 궤도에 진입해서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 모으면서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지 준비를 했고 마지막에는 궤도에 들어가는 거 실패할 때랑 성공했을 때 두 개의 버전을 영상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대기를 했죠. 예상 날짜는 금요일 날 궤도 들어가는 날인데 네. 항우연에서 예상보다 일찍 들어가서 수요일 날 오후에 성공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춰서 앞당겨서 영상 업로드를 했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날 영상 올린 거는 뉴스 빼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6개월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취재를 해오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남들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용의 깊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연말에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문체부 장관상. 그렇군요.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컨텐츠를 할 때 뭐 점점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기획부터 끝까지를 본인 혼자 다 생각을 하는 건지. 거의 그렇죠. 주제 정하는 것부터 해서 다 제가 촬영 편집 다 제가 하는데 네. 누구 섭외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막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오늘 뭐 있나요? 오늘 새로운 소식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해외 저널들도 많이 보고 네. 국내 뉴스도 많이 보고 그래서 또 저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많은 친구 대학원 놀러 갔다가 재밌는 것 있다 해가지고 바로 찍고 아는 그 회사 연구실 놀러 갔다가 스타트업 저런 거 좀 보고 있다가 아직은 뭐 공개되면 안 되는 기술이지만 미리 찍어뒀다가 나중에 공개도 될 때 그때 업로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약간 기자의 역할이랑 좀 비슷한 것도 없지 않아 있네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자들도 이렇게 취재를 할 때는 정해진 걸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리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찾아다니다가 이제 모아놓은 경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약간 유사한 네. 모습을 보이네요. 옛날에는 그저 막 실험하고 집에서 재밌는 혼자 궁금한 거 호기심 있는 거 찾다가 네. 요즘에는 현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기자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좀 더 유튜브스러운 주제들만 찾는 거죠. 그렇군요. 보면 유튜버를 하시면서 느끼는 것 중에 나의 이런 성격 때문에 아마 유튜버가 좀 잘 맞았던 것 같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은 좀 유튜버랑은 잘 안 맞으니까 너무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변화가 됐긴 한데 옛날 유튜브는 초창기 유튜브는 어찌 보면은 조금은
내향적인 분들, 집에 많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 특히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아, 예전에 게임 유튜버들이 네.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또 인터넷 방송에서 아프리카 TV나 이런 것도 유명할 때였고 네.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적합했어요. 집에서 영화 리뷰도 그렇고 영화도 한참 엄청 많이 보신 분이 집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적거나. 영상으로 만들거나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잘 됐어요. 먹방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건데 집에서 먹고. 일반 우리가 잘 눈에 띄지 않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성공하는 것도 있고 네. 새로운 시각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모든 성격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또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유튜버와 또 다른 성격인 거고. 물론 그 기저에는 네. 난 관심 받고 싶다. 요것도 있긴 합니다. 음. 남들에게 나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속 가능성이에요. 끈기. 어떤 성격이든 끈기가 없으면 유튜브는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계속 만들다가 한 1, 2년 하다가 멈춰버리면 더 이상 유튜버가 아닌 거죠. 근데 유튜버로서 계속 가려면 저도 그렇고 네.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요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뭐 많이 구독을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자주 올리느냐, 즉 뭐 일주일에 한 편, 두 편 이런 정기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그건 없이 그냥 꾸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정기성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끈기성.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왔다 갔다 올리더라도 네. 업로드가 되어야 된다. 물론 대충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음.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되고 거기서 좀 더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올리는 그게 있다면 더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죠. 구독자와의 약속이 생기는 거니까. 네. 앞서서도 이제 과거의 유튜버와 현대 유튜버들이 좀 달랐다. 과거에는 내향적이었다면 지금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런 흐름의 변화, 콘텐츠의 흐름 이런 게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참 근데 과학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들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어요. 일반적으로 네, 보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수가 엄청 적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얼굴을 드러내신 분도 거기서도 또 극소수고. 맞아요.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다니고 얼굴 드러내고 뭐 관심 받고 그다음에 막 열심히 알려주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조용히 자기만의 철학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저 뭐 소식들을 전해주는 분도 계시고 물론 소식 전해주는 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 찾아보기 힘든 것도 알려주니까 논문 해석해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특별한 그러면 뭐 현대 흐름 아니면 유행 타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유행, 과학 쪽은 유행이라기보다는 가끔 유행은 타죠. 그 이런 초전도체 현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나사가 로켓 발사했다 아니면 다둘이 쐈다 이런 거면은 그 시기에는 유행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시의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과학 쪽은. 그래서 또 우주가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주는 신기하니까. 아직 다 모르고. 황홀하고 거대하고 우주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우주는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 약간 힘든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재밌는 것들 찾으러 다니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제 초반에 뭐 계획부터 끝까지 해서 업로드까지 본인이 다 하시는데 요즘에는 뭐 편집이나 아니면 자막이나 이런 넣는 것도 또 전문가들도 많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하는 게 일단 편하고요, 일단. 지금 네. 왜냐면 물론 남한테 맡기고 싶을 때는 많아요. 편집자 고용해가지고. 그러나 막 준비가 다 됐는데 그냥 내가 다 준비했는데 이 영상도 그냥 만들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의외로 전 편집을 금방 해요. 왜냐면 뭐 제가 엄청 열심히 만든다진 않는데 그 예쁘게 막 방송국처럼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완전 유튜브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퀄리티는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금방금방 만든 편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 프로덕션 이런 데 안 맡기고 있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편집 프로그램들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런 거 쓰는데 거기에 자막 넣는 AI 툴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자동으로 막 달아주고 인식해주고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엄청 편해진 거예요. 그럼 더 쓸 필요 없겠다. 편집자를. 그래서 그냥 쓰고 있죠. 예. 그냥 제가 직접 편집하고 있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 보면
유튜버나 이런 거에 새로운 장르 중에 하나가 챗 GPT나 AI를 활용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엉성하다.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엄청 많이 발전했는데 보조적인 역할로서는 좋아요. 뭐 논문 찾고 이런 거 할 때 챗GPT한테 이거 있니 찾아줘 하면은 쭉 나오는데 물론 제가 또 검증은 해봐야겠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내가 직접 만들어야 그 사람의 느낌이 나고 그 유튜버의 느낌이 나니까 결국엔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사람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 네. 영상 크리에이터 또 학과 교수로도 활동하시고 강의도 한다라고 하시는데 영상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영상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얻는 그런 일이었다가 이제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넓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끝이 없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기업. 뭐 1인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분야 저를 예를 들면 과학 분야에서 지식인 미나리는 현장으로 직접 가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유튜버야 라고 브랜드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과 파생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일단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책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 책 쓰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현장을 직접 가다 보니까 현장의 모습들을 카메라로 담았고 그거를 그대로 글로써 해도 되고 만화로도 만든 것도 있어요. 만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현장을 직접 가다 보니까 취재기가 생기잖아요. 취재기. 그거를 원고화해서 다른 그 과학 매체에다 보내니까 그 받아들이고 또 원고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객원 기자 느낌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파생되는 생각지 못한 것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만, 구독자 몇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만의 브랜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아, 이제 나는 나만의 브랜드가 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신 적이 있는지. 다른 분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다 똑같이 생각할 텐데 일단은 10만 명. 10만 명. 물론 그보다 낮아도 돼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성이 작은 부분 분야는 네. 전체 구독자 수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만을 보는 이유는 유튜브가 인증해 준 게 나오잖아요. 네. 실버 버튼. 그렇죠. 실버 버튼이 나오죠. 그거 하나가 약간 증명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10만 명 일단 넘어야 그래도 내세울지 않을까. 근데 꼭 10만 아니어도 됩니다. 그 구독자가 적더라도 브랜딩이 확실히 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막 구독자에 엄청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 뭐 다른 일도 하면서 같이 유튜버, 그러니까 광고 영상 크리에이터를 했지만 전업을 하게 되면서 난 이곳에 만족하느냐, 직업 만족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자체를 시작한 거는 7년이 됐고 전업을 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이 3년 차거든요. 네. 2년 차까지는 상당히 불안했어요. 아, 전업 2년 차. 네, 전업 2년 차까지는 상당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이클도 1년간의 사이클도 잘 모를 때였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3년 차 되니까 그 지난 2년간의 그 사이클이 비슷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뭐, 큰 차이가 없구나. 네, 큰 차이가 없다. 연초에 저는 좀 특이한 거는 국가기관이나 대학교 이런 곳과 많이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연초에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이제 2년간 해봤으니까 원래는 연초 일이 없겠구나. 놀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불안했다면. 나 일이 왜 일이 없지? 이렇게 하다가. 네, 근데 이제는 연초 원래 없지 하면서 놀고 네. 이제 갈수록 또 일이 생기고 그런 사이클을 알게 되니까 점점 그 불안감이 없어지고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누군가는 좀 늦게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운동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춰서 내 마음대로 스케줄 내 마음대로 뭔가 지휘할 수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그럼 가장 보람된 에피소드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엄청 많긴 한데 그 중에 하나는
댓글에 학생분들이 민현님이 하신 그런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했더니 점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좀 달리거든요. 네. 제가 특이한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댓글 볼 때 좋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학적인 현상, 사건들 했을 때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 올라옵니다. 영상들을 하고. 그럴 때 좀 뭐 한쪽 의견 또 다른 의견 다 종합해서 하나로 영상 만들어가지고 중립을 지켜서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이런 거 타 유튜버와는 다르게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다. 이런 내용들 담길 때 댓글이 달릴 때 가장 기분 좋습니다. 남들과의 차별점이 드러났을 때. 보면 이제 직업적인 만족도도 괜찮고 보람적인 부분도 많고 그러면 다 좋은 것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이 직업 전문적으로 내가 유튜버 영상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좀 힘들었다라는 게 있다면 고정된 게 없으니까 네. 아까 제가 불안한 게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살짝 있거든요. 큰 불안은 없어졌지만 네. 여기서 오는 불안은 일정들이 막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고정된 게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거리를 막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 물론 콜라보 요청이 오긴 오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내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인기가 있을까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해야 되고 또 누구를 섭외하고 누구와 콜라보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뭔가 내가 마음대로 지휘를 할 수 있다 했지만 그 지휘를 하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의 고민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앞서서 전문 크리에이터로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수익이다라고는 하셨는데 뭐 보통은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우선은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있을 거고 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수익도 당연히 늘어나죠. 이거는 구독자와는 상관없어요. 클릭. 네,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 네. 그리고 영상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딸렸는데 저는 영상 조회수 수익보다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 콜라보할 때 얻는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걸 브랜드 콜라보라고 하죠.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어딘가 기관 콘텐츠에 출연할 때 내가 직접 가서 이런 현장 찐터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학관의 콘텐츠에 출연해서 이야기할 때 받는 돈. 그 다음에 강의 가서 받는 돈. 책 내서 받는 돈. 원고료 받는 돈. 이게 다 합쳐져서 그 하나의 월급이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네. 여러 곳에 수익 파이프라인을 갖춰놓고 그래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고민하고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이미 진행이 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세 가지였는데 이제 네 가지가 됐거든요. 네. 하나는 초전도체. 핫한. 네. 지금도 핫하고 나중에 검증 결과가 나올 때도 또 핫할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쯤인가 오펜하이머 영화 개봉합니다. 네네. 거기도 과학적인 게 많죠, 엄청. 그거는 이미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를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여러 해외 소식들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북극에서 연구원들이 시추를 했는데 얼음이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극지연구소랑 지금 계속 커넥션하고 있거든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장 취재라든지 북극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도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걸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보이저 2호가 이상해졌어요. 네네.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도가 무서. 맞아요. 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더 조사해서 그걸 콘텐츠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